네. 그거 갖다가 이 친구가 이 친구에서 잠깐 비속하는데 저 친구가 속도로 가고 삐져가지고 주제는 가족을 잡았어요. 가족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선생님들께 나눠드린 게 A4 용지 30장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별로 작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5조가 이제 각자 하나씩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1분 정도 미만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서는 이게 이제 스톱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진행을 할 건데 한 분이 맡아서 아마 그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눈동자를 그리면은 이렇게 첫 장에다가 눈동자가 이쪽으로 가는 거. 잠시만요. 이렇게 된 거를 그리고 그 다음 장에다가는 눈동자가 또 조금씩 움직이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30장이 계속 루프로 계속 돌아가는 눈동자의 표정이 이렇게도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눈동자 표정의 애니메이션을 스톱 애니메이션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텍스트를 갖다가 이제 이 바탕 위에 글씨들이 올라가는 왔다 갔다 얘네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걸 할 건데 거기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선생님들께서 가족에 대한 하고 싶은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애니메이션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저녁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밖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틀 거예요. 빔으로 밖에다가. 그리고 파일은 다 각자 선생님들께서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이메일 적어주시면 그 완성된 작품들은 각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완성된 작품을 갖고서는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고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미디어 요즘에 이제 그 현대미술 특히 지금 저희 또래나 젊은 작가들 위주의 젊은 미디어 작가들 그 작품들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이제 거의 뭐 백남준 선생님 뭐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백남준 선생님 이 후 세대들 위주로 이제 작업을 보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국내 작가 위주로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는 이제 외국에 지금 있는 현대 미디어 아트 작가들 위주로 한 몇 분 정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가 텍스트 애니메이션 그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작가별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김창겸이라는 작가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남준 작가 이후로 지금은 이제 뭐 1세대는 아니도 이제 1.5세대? 그 세대 때 이제 작업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게 그냥 뭐 실제와 가상, 뭐 환영과 실제,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작업을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보여준 작품인데, 저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공원 같은 데 있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예. 그거 갖다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그대로 미디어를 갖다가 물도 찍고 거기 물에 떠다니는 걸 찍은 다음에 그대로 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게 진짜 거기 물에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저게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물을. 그대로 그 고궁에 가가지고 그 사이즈대로 촬영을 한 다음에 위에서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밑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마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저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 거울이랑 저것도 다 가짜예요, 지금.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어항이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저희 거울, 저쪽 맨 오른쪽에 있는 시계, 밑에 테이블은 다 그냥 석고라든가 천으로 만든 거고요. 거기다 그대로 이렇게 그 틴트에 맞춰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쏘면은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진짜 실체와 가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초창기에 많이, 그때 이제 미디어 작업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돌아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세대 이후에 이제 작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젊은 작가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는 게, 이 이용백이라는 작가분 같은 경우는 요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으로 초청돼서 나간 작가분이고요. 그 뭐지? 저기 보시면 이제 이 꽃이죠, 지금. 꽃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가. 네. 그래서 뒤에 배경에다가 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꽃으로 만든 군복을 입고서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을 찍은 건데요. 이제 그런 꽃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하시고, 로보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초창기 작업들은,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실제 죽은 소를 갖다가 박제를 해놔요.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이 관객이 그 소 주변을 움직이면 저 소의 눈이 관객을 자꾸 따라가요. 이렇게 눈동자가 따라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호흡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있는데, 장치가 있는데, 이 관객이 이 호흡기 장치에다가 입을 대고서는 숨을 쉬면은 저 소가 같이 숨을 쉬어요. 같이 이렇게. 네, 죽은 소가 같이 이 산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작품이었었고요. 이 꽃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 비디오 작업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총을 들고 자기는 뭐 이렇게 나가지만, 저기 보면은 명찰이 다 보면은 옛날에 미디어 아트라든가 옛날에 자기가 이제 동경하던 작가들의 이름들 갖다가 명찰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뭐 백남준도 있고 뭐 요셉 보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피카소라든가 그런 명찰들을 달고서는, 이 어차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미술 이 씬이라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만의 자신과의 싸움처럼 전투처럼 헤쳐나간다는 의미를 부여하고서는 그런 이제 화려한 색채 꽃을 갖고서는, 그리고 저거에 굉장히 되게 우연하게 나왔대요. 그냥 예비군 훈련 가기 싫어. 예비군 훈련복이 그냥 꽃 같은 색깔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작하게 됐다는 하더라고요, 작업이. 저게 폴더예요. 폴더를 갖다가 실제 300kg로 저걸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면은 직접 옛날 구석기 시대 때나 그때 운반 수단인 것들 있죠.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해놓고서는, 저게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컴퓨터 상에서는 드래그 같은 거 금방 하잖아요. 이렇게 폴더 없을 때도 쉽게 없어지고. 하지만 저게 막상 밖에 나왔을 때는, 오프라인 밖으로 나왔을 때 저게 얼마나 그런 노동력 갖고서는 지우거나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저걸 갖다 실제 중국에 있는 후미진 마을에 가가지고 어린이들을 끌게 하는 비디오를 찍었어요. 저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저걸 갖다가 끌게 하는 비디오를 찍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저게 우리가 쉽게 지우고 만들고 드래그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밖에 나왔을 때는 저게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그 간극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었어요. 저게. 인폴더 버스 드래그라는 작품입니다. 잘 안 들리는 컴퓨터 데스크탑 인터페이스가 현실을 모방했다면, 다시 데스크탑에 있는 질량도 없고 무게도 없는 뉴폴더를 다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뒤에 그 폴더는 인조 대리석으로 제작이 됐고 한 40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통나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만들 때 어떤 운송수단, 초기의 운송수단 그런 형태에서 빌려와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OEM 시스템으로 모든 물건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 동남아나 아시아 쪽을 많이 여행하다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디자인되고 컴퓨터로 디자인됐던 어떤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어떤 노동력 착취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또 동시대 작가분이 중에 한 분이 전준호라는 작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실제 애니메이션 저기 보면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이 실제 북한 돈에 김일성 생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제작된 것도 요만해요. 북한 돈 그 지폐 같이 그만한 비디오 작업을 갖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작가 자신이 김일성 생가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 이제 촬영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일기예보 같은 데 할 때 보면 뒤에 푸른색 배경에 거기서 이제 직접 걸어가는 거 촬영을 하고 합성을 한 거예요. 저기다가 합성을 하게 된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 자기 작업이 주제가 보면은 이때 작업들이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말하는 미술사에 나오는 극사실주의 아니면 그런 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 그런 안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들춰내는 작업들이에요. 불편해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뭐 남북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대처 상황 이런 것들 갖다가 작업으로 보여주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인데 그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쟤네들 형제상이라고 이렇게 부둥켜 안는 그 작품이 있어요. 작품이란다. 그 기념비 상이 있는데 그 태극기 휘날리며 보신 분 보셨죠? 태극기 휘날리며 보신 분 계시죠? 보면은 뭐 동생이 한국군이었고 형이 이제 북한군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거기 막판에 전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이제 그 사실 그런 다큐를 영화나 그런 사실을 갖다가 기반으로 이제 만든 건데 실제로는 형이 이제 한국군이었고 이제 동생이 북한군이었대요. 그 실제 그 이야기는. 그래서 걔네들 갖다가 그대로 플라스틱 모형으로 만든 다음에 띄워놔요. 띄워놓고서는 그 왈츠 음악에 맞춰가지고 저 인형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분단돼가지고 못 만나잖아요. 껴안고 있지 못하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것 같은 이 현장은 우울하고 혼돈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북한 지폐의 경우 100원짜리 북한 돈이 김일성 생가로 쓸쓸히 들어가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포토샵도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포토샵은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합성하거나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물을 합성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갖다 막연하게 텍스트를 글씨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만들까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저희가 되게 쉽게 알려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딱 지금 보면은 이런 창이 열려 있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 다 똑같이. 자, 여기 상태에서 작업창, 이게 여기다가 이제 뭐 화면이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움직일 때 보이는 창인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이걸 먼저 만드는 건데 여기 맨 위에 세 번째 보면 컴포지션이라는 창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뉴 컴포지션을 누르시면은 이 조그만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 720에 48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네. 720에 480. 이게 이제 여기 작업창 결정하는 지금 작업을 시작할 때 결정하는 창 사이즈인데요. 요즘에 HD 많이 쓰잖아요. HD TV라든가 HD. 근데 그걸 하기에는 지금 모니터가 사양이라든가 컴퓨터가 너무 낮고 그냥 기본적인 옛날에 컴퓨터 사이즈 있죠. 4:3 사이즈. 그 4:3 그 사이즈로 갈게요. 그래서 자, 여기 맨 밑에 보면 듀레이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분짜리 작업을 할 거거든요. 1분.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1분이면은 6000을 치면은요, 60초가 입력이 될 거예요. 6000을 치면요. 지우신 다음에 6000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 다음에, 네. OK 누르면은 이런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툴 창에 보면은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맨 왼쪽에 있는 화살표 있는 이 이동 툴 하고요. 이 T로 되어 있는 거 있죠, T. 이게 이제 저희가 글자 입력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텍스트 툴인데요. 자, 우선 텍스트 툴을 먼저 하기 전에 얘 애니메이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타임라인 창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작업, 얘는 여기 모니터 창, 보는 창이고 여기서 이제 자르고 붙이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인데요. 얘에 대한 움직임은 포지션이라고 해요. 포지션. 그래서 단축키를 하게 되면은 P를 누르면은 포지션이라는 명칭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얘를 갖다가 이미지 레이어를 갖다가 내려볼게요. 내리면은 여기 이제 트랜스폼에 뭐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얘에 대한 이동이니까는 포지션을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선생님. 그래서 보면은 하얀 이렇게 스탑워치 같은 이건 시겠죠. 준비 땅 할 때는 그 스탑워치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은요. 예. 여기 보면은 이거 갖다가 체크를 하고 한 5초를 갖다 타임라인을 이동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빼볼게요. 자,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이 생겼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 빨간 점선이 있죠? 얘가 지금 이동된다는 그 표시예요. 방금 그 전에는 일자로 돼 있죠? 이렇게 빨갛게. 일자로 됐을 때는 얘가 이렇게 나가요. 일자로 나가는 건데 5초 동안에 여기 보면 5초 동안 나가는 건데 얘를 갖다가 이쯤에서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로 얘를 잡고서는 이렇게 오밀려 볼게요. 그러면 얘가 저렇게 위로 곡선을 그리고 나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한번. 예.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빨리 내려가는. 왜 빨리 내려가냐면은 지금 여기가 점이 생겼어요. 아까 없던 점들이 3개 생겼는데 처음에 이 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점이고 얘가 나간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구간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근데 이 구간에다가 중간쯤에 얘를 갖다가 움직여주니까 하나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쟤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사이를 갖다 간격을 늘리면은 천천히 가겠죠. 더 이렇게 늘리면 아마 더 천천히 갈 겁니다, 아까보다. 왜냐면 15초 동안, 여기 보면 15초 동안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더 천천히 저 위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쭉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글씨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저기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번엔 직접 글씨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쓸게요. 자, 이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갖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다시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밖으로 빼가지고 모니터 밖에 내놓고 여기 밑에 타임라인 창, 여기서 이 화살표를 내리면요,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내리면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자, 아까 그 포지션, 스탑워치를 딱 키고,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 5초, 나 한 5초 정도에 얘를 바깥에 나가게 하겠다. 그럼 얘 마커 키를 가지고선 5초로 움직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밑으로 빼볼게요. 밑으로. 그러면 얘는 5초 동안에 이 밑으로 빠져나간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다시 한번 얘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저 위로 갔다가 이렇게 이 포물선이 보이시죠, 선생님들?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돼요. 확인해 볼게요. 네. 자, 밑에 보면은 또 이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얘에 대한 크기예요. 크기를 또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스케일을 갖다가. 자, 밑에 스케일을 갖다가 스탑워치를 켜고 애니메이션을 줄 시간들. 약 얘도 5초 정도 주고서는 얘를 갖다가 여기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이게 가로, 세로 크기인데 얘가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5초 동안에 저 글씨가 저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예. 이렇게 점점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있겠죠. 포지션이랑 스케일을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같이.
포지션 스탑워치를 켜주고 한 5초 정도 간 다음에 밑으로 빼준 다음에 뭐 10초 갔을 때는 다시 얘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 어떻게 된 애니메이션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만. 그 텍스트만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거든요. 자, 잠깐만 여기 볼게요, 선생님들. 여기 보면은 텍스트를 쓰게 되면은요, 여기 애니메이터라는 밑에 애니메이터라는 이렇게 뭐가 생겨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애니메이터라고. 여기 화살표를 내리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케일하고 스큐하고 뭐 로테이션, 뭐 오페시티라는 게 있는데 이 애니메이터에 있는 스케일 기능은 좀 틀려요. 예, 보시면은 어떤 기능인지 보실게요. 얘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커지는 랜덤으로 이렇게. 이걸 또 이용해서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포지션을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가면은 응용을 하게 되면은 글씨가 이렇게 커지면 저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제 애니메이터라는 기능은 선생님들이 이따가 나중에 쓰고 싶으실 때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지금 해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그래서 먼저 이것만 글씨만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바탕에다 끼기만 하면 돼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먼저 그 글씨만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 관계 없어도 돼요. 근데 아까 그림을 눈동자는 얘잖아요. 예, 얘고요. 그림은 우리가 뭐 표정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예,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예, 되는 거. 예, 뭐 이렇게 우는 것도 되고 예, 아니면은 뭐 그냥 동그란 원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둥글둥글한 것들이 움직여도 되고 물방울 같은 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이랬다가 그 다음 점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합치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예, 지금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잠시만요. 오, 마우스 스크롤 갖다가요 이게. 저희는 애니메이션이 아까 많으니까. 선생님들은 글씨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씨는 그냥 간략하게 돼요.